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제페니스 프로듀스 101 3화가 끝난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나 지금도 일하고 들어왔어. 지금 밤 10시인데 일하고 들어와서 이걸 찍고 있는데 지금 이미 프로듀스 101 4화가 하고 있네요. 좀 4화분은 좀 일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화를 지난주에 봤는데 라이브로 봤어요. 유튜브 라이브로 봤는데 채팅창에 한 5,000명, 6,000명이 라이브를 계속 같이 보더라고요. 근데 채팅창에 온통 한글이 뜨는 거야. 그래서 아씨, 뭐 한국인들만 이걸 보고 있는지 좀 의심될 정도로 한국인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나? 프로듀스 101 일본 버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몇 명 와서 이 리뷰 볼 것 같은데 안녕. 예. 그리고 이번에 보통 이제 이런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보면 1화에서 3화까지를 보면 대충 다 데뷔 멤버를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대충 3화까지만 보면 일단 이 친구는 데뷔주에 들 것이다 부터 제작진이 이 친구를 데뷔시키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친구들이면 보인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도 지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이고, 실질적으로 사카구치 리노? 이 친구를 정말 의도치 않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프로듀스 101 재팬을 보면서 가장 조금 혼동되는 부분은 이제 일본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뽑을지가 되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한국 여자 아이돌이 나오는 한국 오디션이면 제가 이 친구는 떨어진다, 이 친구는 된다 라는 어떤 높은 확률을 가지고 말을 할 텐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활동할 친구들을 뽑다 보니까 기준이 우리랑 반드시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많이 비춰주는 친구들을 한번 유심히 보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보다도 일본인들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카구치 리노 뭐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일본 여기서 방송에서 은근히 많이 비춰주더라고요. 특색 있게 뭘 잘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없고 매력이 있다는 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비춰주고 있고, 즉 마츠시타 미유 이 친구도 정말 많이 비춰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있는 친구들은 몇 명이 있는데 제가 일본 친구들하고 보니까 이름을 잘 못 외우겠어. 그래서 내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좀 읽겠습니다. 유라라 좀 1화부터 눈에 띄더라고. 유라라. 제가 한국인이라면 좀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HKT 출신의 제2의 사쿠라라고 불리우는 리미카 이 친구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타메나 이 친구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요시다 아야노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카렌이나 사쿠라이 미유는 약간 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 이제 뉴진스 연습 데뷔 멤버조라고 자기 스스로 밝혔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딱 이 친구를 보면 뉴진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뉴진스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리파이의 센터로 뽑혔단 말이죠. 이 친구가 센터를 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데뷔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뉴페이스, 저희한테는 뉴페이스가 맞지만 뉴페이스는 그야말로 정말 뉴여야 돼. 뉴. 어떤 것에서 어떻게 탈락이 됐거나 그렇게 해서 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걸스 플래닛 때 김다현이 1위로 들어왔단 말이죠. K그룹에. 저는 근데 김다현이 프로듀스 48 때 아이즈원으로 뽑히지 못하고 탈락했던 멤버란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걸스플래닛에서 1위로 들어오면 사람들의 인식에는 걸스플래닛은 프로듀스 48보다 못하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거나 압도적인 특색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새로운 멤버가 아닌 이상 기존에 봐왔던 인물 또는 어디선가 참여했다가 나갔던 인물이 어떤 그 해당 오디션에 1위로 들어오는 거는 대단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입니다. 마이너스적인 요소예요. 사쿠라의 미유를 딱 보는 순간 유진스의 연습조였고 딱 그 1화 때 메이크업을 딱 1, 2화 때 딱 메이크업을 한 거 딱 봤을 때 딱 유진스처럼 생겼어요. 유진스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리파이의 센터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람들 뇌리에는 유진스에서 탈락했던 멤버가 여기에 1위로 들어왔으니까 화제성이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보다 더 못한 그룹이 나오겠네? 여기는 그보다 급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데 이 사쿠라의 미유가 센터를 하는 것이 과연 득일지 독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독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봐요. 아예 차라리 정말로 뉴페이스, 아무도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가 센터를 서고 그 프레시함을 가지고 어필을 하는 게 더 나았어요. 이를테면 프로듀스 101의 최유정 같이 그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 없는 원석이거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물을 수 있겠죠. 야, 프로듀스 48의 사쿠라는 어떡할 그런데 사쿠라는 HKT에서 뭐 탈락된 멤버가 아니잖아요. HKT 멤버 중에서도 센터를 서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오히려 프로듀스 48은 그걸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가은은 애프터스쿨의 멤버였고 그거를 마케팅용적으로 항상 활용했다는 거죠. 근데 사쿠라의 미유는 내가 봤을 때 마케팅용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 왜냐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가은은 알려졌단 말이에요. 애프터스쿨의 멤버로서 프로그램의 흥행성을 만들기 위해서 미야와키 사쿠라랑 경쟁 구도를 가지고 가면서 그걸 붕붕붕 뛰었단 말이죠. 물론 그 목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이건을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을 한 결과가 돼버렸지만 그거랑은 명백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센터를 만들고 이제 그 팀 배틀 들어갔죠. 그 팀 배틀 들어가 보니까 이제 탈락 배틀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50명만 남겨놓고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딱 보면 이제 그 질질 끌 필요가 없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조급하다. 일본 멤버 그 제작진들도 이 CJ도 되게 조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획력이 좀 없고, 물론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의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전혀 안 되고 다음번에 어떤 절차가 나올지 이미 예상이 다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본인 친구들도, 일본 기획사들도 이 친구들을 빨리 뽑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질질 끌다 보면 이번 주가 11월이란 말이죠. 11월에 이제 SBS 오디션이 하고 어트랙트 오디션을 한다는 거 이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한국 오디션을 신경을 안 쓸지도 모르지만 CJ는 신경 쓰고 있을 겁니다. CJ는. 그렇기 때문에 CJ로서도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면 JTBC에서 어트랙트 50-50 이제 2기라고 표현은 되겠죠. 50-50 2기 오디션을 하고 SBS도 오디션을 하는데 이 프로듀스 101 재팬을 CJ가 잡고 있으면 이거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프로그램 보니까 이게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아이돌 기준하고 좀 기준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가장 혼동스러운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오디션을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 와중에 이제 보조 멤버로서의 그 일본 여자 아이돌 멤버를 뽑는 것을 기준으로 봤어요. 이를테면 르세라핌의 이제 뭐 김채원, 뭐 홍은채, 뭐 허윤진의 보조 멤버로서 미야와키 사쿠라와 카자가 들어왔다고 보는 반면 물론 동등합니다. 그 멤버 가치로는 동등해요. 하지만 한국인 여자 아이돌이기 때문에 한국인 여자 아이돌이 당연히 메인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일본 여자 멤버들이 거기에 더 부가적인 요소, 그거를 어떻게 증폭시켜주는 역할로서 이 일본 여자들이 멤버들이 필요했던 건데, 아이브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한국인 그룹도, 뭐 트와이스도 마찬가지고, 사나, 미나, 모모 다 그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듀스 101 재팬 같은 경우는 일본인 자체가 메인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인 자체가 메인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한국 여자 아이돌에서 일본인을 평가했던 아일릿의 모모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과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똑같은 기준으로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알리네스 할 때 모모를 그런 기준으로 봤거든. 이 친구가 들어오면 좀 더 증폭시켜 주겠다. 일본인 특유로서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시선을 끌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이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TV에서 비춰주는 게 사카구치 리노. 그래서 멘붕이 오는 거죠. 응? 얘를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로듀스 101 재팬에서 보여주는 멤버들, 자주 보여주는 멤버들과 제가 주로 보고 있는 멤버들, 연습생들은 많이 다르다. 근데 이제 팀을 뽑는데 좀 의아했던 게, 팀으로 다 선발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5명이 그거를 다시 팀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뽑힌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는 건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희생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걸스 플래닛 출신의 후지모토 아야카가 뽑혀가지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 이 뽑은 사람이나 뽑힌 사람한테 양쪽에다가 모두 못할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곡명을 선택할 때도 이거 프로듀스 48에서 봤던 그 달리기, 똑같은 달리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감이 없어. 아무리 빨리 프로그램을 끝내서 멤버들을 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좀 편집을 좀 잘 해서 좀 긴장감이 있게 재미있게 유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안유진, 육상 선수였어요, 이런 말도 하고, 달리기 할 때도 막 되게 슬로우도 걸고 빠밤하는 배경음악도 다르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달려. 아무것도 없어. 이게 좀 실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명을 딱 보면 블랙핑크라고 트와이스 노래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 특히 트와이스 노래는 언제까지 나올 거야. 트와이스는 솔직히 많이 좀 지났잖아요. 물론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선회해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딱 보는 순간 또 헬바야 2가 나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단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잘했고, 근데 이제 조금 괴리감이 있었던 거는, 이제 블랙핑크 노래든 트와이스 노래든 우리는 한국어로 된 노래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일본어로 개사해서 부르니까 조금 보기가 저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말로 된 한국 노래가 일본어로 개사해서 부른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색함을 느꼈고, 그리고 블랙핑크 할 때 이제 블랙캐츠라는 팀에 아베나고미를 유지봤는데, 연습생 중간평가 때는 노래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퍼포먼스 당시에는 메이크업이 가장 잘 어울렸다고 봅니다. 아베나고미. 저는 되게 괜찮다고 봤어요. 이 친구 되게 프레쉬하고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노래 실력이나 춤 실력은 별개지만 잘 보인다고 봐요. TV 화면에 비쳤을 때. 그리고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저는 조금 아이브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블랙핑크랑 트와이스는 그렇다 쳐도 아이브는 나오는데 왜 르세라핌, 에스파 이런 노래는 안 나올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브가 물론 인기가 많지만 르세라핌이나 에스파나 레드벨벳 이런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지만, 노기자카 6라는 이 일본 그룹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어 노래지만 개사해서 부르는 것도 솔직히 일본어로 부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잘 부르는 건지 못 부르는 건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인이 부르는 한국어 노래는 제가 뭐 음악적인 뭐 판단 능력은 없지만 그냥 맡기지만 들으면 아 좋다 아 싫다 이 정도가 분간이 가거든요. 근데 일본 노래는 글쎄요 저는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고, 근데 노기자카 6 배틀에서는 이제 칸노미요하고 푸지모토 아야카가 붙어가지고 걸스플레이 출신 두 명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칸노미요가 여기 이제 하타메나, 칸노미유 팀의 하타메나가 저는 좀 눈이 많이 띄더라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친구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걸스플레이 때 칸노미유를 딱 보고 그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겨가지고 되게 괜찮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프로듀스 101 재팬에 나온 칸노미유는 그때보다 많이 역변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저번 리뷰에서 XG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XG가 맨 처음에 참 좋았는데 역변해서 실패한 원인이 역변한 것이다 라고 말을 드렸는데 칸노미유도 지금 예전보다 좀 오히려 더 후퇴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스피드 배틀에서는 저 제일 눈여겨봤던 게 뭔지 알아요? 의상이에요. 의상. 프로듀스 48 시절에 이제 그 팀 배틀에서 IM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IM? 거기 이제 이가은도 불렀고 장원영도 불렀는데 거기서 장원영이 입었던 의상을 물론 완전 동일한 건 아니지만 장원영이 입었던 의상으로 생각되는 의상을 입고 나온 참가자가 있어요. 근데 장원영이 입었던 건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 너무 비교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아이타린인가? 이 친구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어 친구이다 보니까 차라리 서양인들이었으면 그냥 영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잘 외웠을 것 같은데 일본인 친구들, 동양인 친구들 우리나라랑 똑같이 생겼는데 영문으로 낯선 이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코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조급하게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빨리 팀을 뽑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편집이 좀 엉망이다. 그리고 노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인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본에서 하다 보니 일본인 친구들을 뽑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약점 특색 한국 오디션과는 좀 다른 특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미 4화가 하고 있는데 4화는 이번 주대로 다시 한번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랑 그러니까 프로듀스 101 재팬 일본인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시선으로 제가 픽한 멤버들을 눈여겨보고 있을지가 정말 궁금해요. 네, 이상 대박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